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자. 바닥에 굵은 철끈으로 연결된 수갑 한쪽,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그녀의 손목에 채워져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번 영상 힐끔거릴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각생 에바는 수의학과 학생입니다. Eva Lennart is dat we de rat in de ruggengraat injecteren. En als ze slapen, maken we een kleine incisie in de buikholte. 하라는 실습은 안 하고 쥐랑 아이 컨택 중인 에바. 곧이어 수업이 끝나고 Het is jouw rat. De enige die het practicum overleefd heeft. 사실 그녀는 실험용지도 절개하지 못할 만큼 전공의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에바가 꿈꾸던 장래 희망은 배우. Ook nog eventjes scène 153 doen, waarin je het lijk vindt. En dan hebben we uiteraard die gil erachteraan. 하지만 소리 나는 발연기로 인해 매번 오디션에서 탈락하죠. 때마침 에바는 이사갈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Ik kom voor de bezichtiging. Eva. 한동안 비어 있었다던 집. 집주인은 전에 살던 사람이 말도 없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Nooit meer van gehoord of gezien. Helemaal 3 maanden huur voor het wijf. En hoeveel was de huur? 600 per maand, inclusief. 600쯤이야 가뿐한 에바는 이사를 결정합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랫집에 사는 이웃 남자 알렉스. 그는 소화기 수술을 전공하고 있는 인턴입니다. 살려줬던 지와 함께 이사온 에바. 그날 밤 우연히 클럽에서 알렉스를 만나고 에바와 그녀의 친구들 알렉스 집에서 한 잔 더 걸치기로 합니다. Alex, ik woon hier alleen. Ja. Geen vriendin. Nee. Ben je chirurg of zo? 거뜬히 취한 에바는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집안 소파에서 서서히 잠에 듭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깨어나는 에바. 그녀의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크게 놀란 나머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일단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사방이 막혀있는 밀실 공간, 그리고 벽에 보이는 스피커와 감시 카메라.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에바. Ik moet naar de wc. 화장실이 급한데요. 잠시 뒤 온몸을 가린 채 방독면을 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선 잠깐 에바의 수갑을 풀어주는데요. 소변을 보고 난 뒤 나무 틈 사이로 바깥을 살펴보려는 에바. 열려있는 밀실문을 보고선 이때다 싶었는데 이런, 방독면이 바로 앞에 있었네요. Eerst wil ik godverdomme weten waarom ik hier zit. 한 대 얻어맞기만 합니다. 그 후 침대에 누워있던 에바는 우연히 리사라는 이름을 발견하는데 그 순간 밀실문이 열리고 들어온 방독면은 아무 말 없이 에바의 피를 뽑습니다. Wie is Lisa? Heeft zij hier ook gezeten? 에바는 계속 여러 질문을 해대지만 방독면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할 일을 마친 그가 나가고 난 뒤 에바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는데요. 갑자기 의자를 끌고 오는 그녀. 그 후 온 힘을 다해 의자 다리를 부러뜨린 뒤 천장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급하게 온 방독면. 깡다고 있는 에바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격에 성공하고 방독면을 벗겨 정체를 알아내려 하는데 바로 다름 아닌 알렉스. 그는 전기 충격기로 에바를 기절시킨 채 황급히 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들고 밀실로 온 알렉스. 이상하게도 수시로 산소호흡기를 들이키는데요. Kan niet tegen benauwde ruimtes vandaar. Wat hebben ze toch allemaal met jou gedaan? 에바는 알렉스를 설득하려 하지만 We doen gewoon alsof... 오히려 알렉스의 화만 돋굽니다. Ik heb mijn
medicijnen nodig. 에바의 집에 들어간 알렉스. 그는 에바에게 필요한 약과 때마침 눈에 보인 쥐를 챙겨 나오고 소파 및 입구로 통하는 지하 밀실로 들어갑니다. Heb je wat gezelschap? 곳에 쥐 이름도 지었네요. 한편 생각해보면 에바가 디노를 살려준 데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한 번 실험에 쓰여진 쥐는 죽여야 하는 게 학과 규칙이었는데요. Sorry? 그런 쥐를 살려서 데리고 온 게 에바였죠. 그리고 지금은 지하 밀실에 갇힌 에바와 철창 속 디노가 꼭 같은 처지로 느껴지기만 합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알렉스의 집으로 집주인이 찾아옵니다. 이를 알게 된 에바, 필사적으로 소리칩니다. 집주인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Hoor je dat? Getik, je bent niet doof? 당황한 알렉스는 말을 둘러대지만 Wat is er in de kelder? 눈치챈 집주인이 쇼파를 밀어보는 순간 고무호스로 사정없이 목을 졸라 알렉스는 집주인의 목숨을 끊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에바, 집주인의 시체를 보고선 크게 좌절합니다. 그 시각 에바의 실종 신고를 받은 형사 데니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발을 뻗어 전화를 가져오는데 성공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바가 전화를 받기 전 끊어져 버립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스파게티를 들고 내려온 알렉스. 그가 한눈판 사이 침대 밑에 휴대폰을 숨기는데요. 다시 울리기 시작한 휴대폰. 에바는 어떻게든 전화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결국 박살나 버립니다. 하지만 이때를 놓치지 않았던 에바는 알렉스를 기절시키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간신히 밀실 출입구까지 나온 그녀. 하지만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있고 창문 역시 불투명 강화 유리로 되어 있었죠.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폐소 공포증에 걸렸지만 정작 모든 것을 막아버린 알렉스. 밀실 공간에 자처하여 살고 있는 셈인데요. 그를 이렇게 만든 건 뭘까요? 2층으로 올라가 보는 에바. 그때 환자처럼 보이는 한 여자를 발견하고 이후 올라온 알렉스의 펀치를 맞고 기절합니다. 에바를 다시 밀실에 가두고 난 뒤에 이번에는 형사 데니가 찾아오는데요. Meneer de Koning. Eva, ja. Lennart. Kent haar? Ja, ik heb haar wel eens ontmoet. Zal ik even binnenkomen, anders praat ook makkelijker. 데니는 에바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한 후 자리를 일어서는데 알렉스의 얼굴에 묻은 피를 보고서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밀실로 내려온 알렉스. Wie is die vrouw boven? Mijn vriendin. Omdat ze een auto-ongeluk heeft gehad. En daardoor verlamd is geraakt. 한편 카페에 앉아 있는 데니. 본격적으로 알렉스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하는데요. 그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곧장 병원으로 가서 담당 의사와의 면담을 신청하고 Wordt opgehouden. Geen probleem. Meneer de Koning, recherche. En wat kan ik voor u doen? Ik heb een paar vragen over Alex Purvis. Ernstige vorm van schizofrenie. En waardoor kwam dat? Trauma. Uit zijn jeugd. 알렉스에게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한 소녀와 함께 버려진 병원으로 들어간 알렉스. 알렉스는 소녀의 못된 장난으로 인해 시체를 보관하는 냉동고에 들어갈 상황에 처합니다. Wees je alleen als je in zo'n ding durft te gaan liggen. 기어코 사춘기 성욕을 이기지 못한 알렉스. Oké, maar dan niet langer dan 10 tellen. 그렇게 시체 보관실 안으로 들어가고 못된 소녀는 보관실 문을 닫아버립니다. 10까지 세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지만 그 길로 그냥 병원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결국 알렉스는 Alex heeft 3 dagen vastgezeten in de koelsluis van een mortuarium van een verlaten ziekenhuis. Zonder eten en zonder drinken.
In shock. Claustrofobische angst heet dat. 조금은 불쌍하기도 한 알렉스. 지금 무언가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데요. 수술대에 누워있는 2층 환자녀와 에바. 그렇게 알렉스는 이유 모를 수술을 시작합니다. 얼마 뒤 에바가 밀실에서 깨어납니다. 그녀가 발견한 건 옆구리에 나 있는 수술 자국. Ik zal zeggen wat ik gedaan heb. Ik heb een nier bij je weggehaald. Mijn vrouw 에바를 납치한 이유 바로 신장 때문이었습니다. Ja. 데니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는데요. We hebben elkaar. Ik had nog een vraag. Heeft Alex ooit de naam genoemd van het meisje dat hem heeft opgesloten? Lisa. 리사는 실종 상태였습니다. 알렉스가 없는 틈을 타 몰래 집에 잠입한 데니.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2층에서) 환자녀를 마주친 순간 Lisa Veenstra. Hoor je me? 그녀가 실종됐던 리사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내려온 그는 드디어 밀실 출입문을 발견하고 갇혀있는 에바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신호는 잡히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와 지원 요청을 하려는 순간 알렉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인 데니. 결국 데니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렉스가 나간 뒤 데니의 주머니를 뒤져보는 에바. 그리고 먼 호신용 무기 같은 걸 찾아냈습니다. 2차 수술을 준비하는 알렉스. 하지만 아무런 반응 없는 그녀. 그는 에바를 깨우기 위해 직접 내려오는데요. 이불을 뒤집어 쓴 그녀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사실 침대에 있었던 건 데니의 시체. De code. 4, 7, 8, 2. 바로 현관문으로 달려가는 에바. 그러나 비밀번호는 구라였고 에바는 재빨리 리사에게 향합니다. Ben jij Lisa? Kan je praten? Knip maar 1 keer met je ogen als je me hoort. Heb jij de code van de voordeur? Wat is het eerste? 영화 설정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아파 보이는 리사. 힘겹게 눈대답을 이어갑니다. Wat is het laatste staan? Laatste cijfer is 0. Dan kun jij die knipperen. 알렉스는 리사에게 신경독을 주사하고 있었습니다. Verlamt 90% van de spieren in het lichaam. Lisa heeft mij, toen wij kinderen waren, in een koelcel gestopt. Waar ze lijken in conserveren voor 3 dagen lang. Ik heb er besloten terug te pakken. 그는 리사가 살아있는 고통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장기 이식을 위해 에바를 끝까지 이용할 거라고 말합니다. 에바는 다시 지하 밀실로 들어갈 위기에 놓입니다. 밀실 입구로 내려가던 그 찰나 에바는 총을 발사하고 치열한 싸움 끝에 그를 밀실에 가두는데 성공합니다. 힘겹게 올라오는 에바. 그렇게 그녀는 드디어 문 밖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알렉스는 자신 스스로 과거의 고통을 지하 밀실로 재현하며 복수를 감행했지만 결국은 그 자신이 다시 갇히게 되면서 그곳이 서서히 숨을 조이는 감옥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De scène doen waar de moordenaar binnenkomt, de deur gaat open en dan zie je hem. 폐소 공포증을 소재로 다룬 영화 클라우트로포비아는 엔딩 크레딧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보여줍니다. 이 자막이 뜨는 순간 엥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감독은 저 화면 하나로
사회 비판적인 블랙 코미디 요소를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바의 고통에 함께 분노했던 관객들은 정작 장기가 없어 죽어가는 이웃의 고통에 기증이라는 이름으로 응답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어쩌면 가장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공간은 영화 속 지하 밀실이 아니라 타인을 외면하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영화 계속 함께 힐끔거리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뀨뀨